여러분, 제가 35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은퇴 직후 금융기관의 잘못된 권유로 소중한 노후 자금을 대부분 잃으신 분들을 봤을 때였어요. 지난주에도 81세 할머니가 제 상담실에 오셨어요.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나는 65 살 때 1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바닥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옆 동네 78세 할아버지는 똑같이 60대에 1억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도 매달 140만 원씩 받고 계세요. 심지어 통장엔 아직도 8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1억 원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 동안 수천 명의 은퇴자를 상담해온 노후 설계 전문가 이정수입니다. 2025년 3월에 국민연금법이 18년 만에 바뀌었어요. 내년부터 보험료는 9%에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2033년에는 13%가 되고 받는 연금은 43%로 올라가죠. 하지만 이미 60대이신 분들에게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60대의 10년이 향후 40년 노후를 완전히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70대 중반의 자산이 바닥나고 또 다른 사람은 100세까지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억 원을 그냥 은행에 넣고 매달 200만 원씩 빼서 쓴다면 고작 4년이면 없어져요. 남은 몇십 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60세 남성 중 75세 이전에 돌아가실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0명 중 2명이에요. 반대로 60세 남성이 92세 이후까지 사실 확률도 10명 중 2명이에요. 60세 이후의 삶은 정말 불평등해요. 20%는 15년 이내에 돌아가시고 또 다른 20%는 32년 이상 사시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20%에 속하고 싶으세요?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60대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고작 10년에서 15년 정도예요. 70대가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아프기 시작하고 80대가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없을 때가 돼요. 바로 이 시간이 진정한 황금 시간이에요. 70대 이후에 시간을 되돌리려고 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제가 상담한 세 분의 이야기인데 모두 60대에 1억 원을 가지고 계셨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첫 번째는 정할아버지예요. 은행에서 즉시 연금을 권했어요. 은행 직원이 원금 보장에 매달 일정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입했죠. 그런데 막상 가입하고 보니까 수수료가 2천만 원이나 됐어요. 매달 받는 금액도 70만 원 정도였고요. 더 큰 문제는 물가였어요.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더라고요. 10년 후에는 70만 원으로 예전에 50만 원어치밖에 못 사게 됐어요. 두 번째는 이 할머니예요. 증권회사에서 고수익 펀드를 추천받았어요. 작년에 20% 수익률을 냈다면서 분산 투자도 되어 있어서 안전하다고 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됐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반토막이 났어요. 증권회사에서 곧 회복된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더 손해만 봤어요. 세 번째가 바로 성공한 최 할아버지예요. 이분이 지금까지도 매달 140만 원씩 받고 계세요. 심지어 통장엔 아직도 8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분의 비밀은 뭐였을까요? 금융기관 말을 믿지 않았어요. 대신 직접 공부해서 6대4 안전투자 법칙을 썼어요. 6대4가 뭐냐고요? 1억 원 중 60%는 안전한 곳에 40%는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나누어 넣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 국채, 은행 예금, 우량 회사채 같은 거고요. 성장하는 곳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최할아버지가 국민연금을 3년 연기했다는 거예요. 보통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65세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매달 받는 연금이 20% 넘게 늘어났거든요. 처음엔 당장 돈이 필요해서 빨리 받고 싶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기다리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60대 동안에는 작은 일이라도 계속했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 이틀만 나가는 일이었는데 이 돈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60대의 10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40년을 결정해요. 60대 초반에는 대부분 건강해요. 부부가 함께 여행도 갈 수 있고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7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부부 중 한 명은 아프기 시작하고 80대가 되면 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60대 10년 동안 두 가지를 꼭 해야 해요. 하나는 자산을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어르신들한테 이상한 상품 많이 팔고 있어요. 특히 즉시연금 같은 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수수료만 10% 넘게 떼어가거든요. 증권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고수익 펀드라면서 추천하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원금의 반 이상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할아버지가 쓴 6대4 안전투자 법칙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1억 원 중 6천만 원은 절대 잃지 않는 곳에 넣어요. 은행 예금, 국채, 우량 회사채 같은 거예요.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은 안전해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성장할 수 있는 곳에 넣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상품이죠. 이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돈의 40%만 넣으니까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여기서 핵심은 비율을 지키는 거예요.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더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반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다 빼버리면 안 되고요. 1년에 한 번씩은 비율을 맞춰줘야 해요.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50%가 됐다면 일부를 팔아서 안전한 곳에 넣어요. 반대로 주식이 떨어져서 30%가 됐다면 안전한 곳에서 돈을 빼서 주식을 더 사요. 이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를 때는 높은 가격에 팔고 떨어질 때는 낮은 가격에 사게 되거든요. 자동으로 수익률이 좋아져요. 최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13년 동안 연평균 7% 수익률을 냈어요. 은행 예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국민연금 연기예요. 요즘 바뀐 제도로는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어요.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이 7.2%씩 늘어나요. 5년 연기하면 36%나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빨리 돌아가시면 손해겠죠. 하지만 요즘 평균 수명을 보면 대부분 80세는 넘게 사세요. 그럼 연기한 게 훨씬 유리해요. 계산해 보니까 80세만 넘게 살면 연기한 게 무조건 이득이더라고요. 요즘 80세 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60대 동안에는 가능하면 일을 하세요.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어요. 월 50만 원이라도 벌면 자산 운용에 큰 도움이 돼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목돈에는 손을 안 댈 수 있거든요. 최할아버지도 65세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했어요.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월 60만 원 정도 받았대요.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니까 1억 원에는 전혀 손을 안 댔다고 해요. 그리고 건강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쓸 수가 없거든요. 매일 30분씩이라도 걸으세요. 술, 담배는 줄이시고요. 최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뒷산을 올라가요. 덕분에 78세인 지금도 어디 아픈 곳 없이 건강하대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진짜 최고의 재산이에요. 아프면 돈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1억 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금액이 적어도 원리는 똑같아요. 5천만 원이 있다면 3천만 원은 안전하게
2천만 원은 성장하게 넣으면 돼요. 2천만 원이 있다면 1,200만 원은 안전하게, 800만 원은 성장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비율이에요. 금액이 아니라 비율을 지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안전한 곳부터 알려드릴까? 은행 예금은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아요. 요즘 금리가 연 3% 정도니까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실질 수익률은 거의 제로예요. 국채는 은행 예금보다 조금 높아요. 특히 10년 만기 국고채는 연 4% 정도 줘요. 국가가 보장하니까 안전성도 최고고요. 우량 회사채도 괜찮아요.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 회사채는 연 5% 정도 줘요. 이 정도면 물가 상승률을 이기고도 남아요. 성장하는 곳은 어떨까요? 주식은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수익률을 내요. 개별 주식보다는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가 좋아요. 부동산 투자 신탁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하지만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거든요. 배당금도 꾸준히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한 곳에 몰아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투자처라도 위험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4천만 원을 몽땅 넣으면 안 돼요. 500만 원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다른 주식이나 다른 투자처에 나누어 넣어야 해요. 이게 바로 분산 투자의 핵심이에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바구니가 떨어지면 달걀이 다 깨지거든요. 최할아버지는 4천만 원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상장 지수 펀드에 2천만 원, 부동산 투자 신탁에 1,000만 원, 우량주 몇 개에 1,000만 원 이렇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13년 동안 한 번도 큰 손실을 본 적이 없었대요. 물론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올랐다고 해요. 반면에 정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연금에 몰아넣은 1억 원 때문에 지금 정말 힘들어하고 계세요. 매달 받는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어려워졌어요. 이 할머니는 더 심각해요. 고수익 펀드에 넣었던 돈이 반토막 나면서 지금은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런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바로 금융기관 말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예요.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회사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파는 상품의 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안전하다고 하면서 수수료는 엄청나게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액연금보험 같은 건 가입할 때 수수료가 5%, 매년 관리 수수료가 2.5%씩 나가요. 10년 넘게 가입해야 원금도 안 나오는 상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공부하고 직접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6대4 안전투자 법칙만 기억하세요. 60%는 안전하게, 40%는 성장하게.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충분히 안전해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가능하면 연기하세요. 건강하시다면 3년에서 5년 정도 연기하는 게 좋아요. 그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나거든요. 60대 동안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계속하세요. 꼭 정규직일 필요는 없어요. 파트타임이라도 괜찮아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목돈에 손을 안 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매일 운동하고 금연금주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시기 바래요. 최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여러분의 돈을 6대4 비율로 나누어 넣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기 시점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김할머니 이야기예요. 김할머니는 71세예요. 이분도 처음에는 주식이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6대4 법칙으로 5년 동안 자산을 운용해서 5천만 원이 7천만 원이 됐어요. 비밀이 뭐였을까요? 떨어져도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돈의 40%만 넣었거든요. 주식이 반토막 나도 전체 자산에서는 20%만 줄어들어요. 그것도 잠시일 뿐이고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조금씩 떨어져도 전체적으로는 별로 줄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사니까 나중에 더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핵심은 감정 조절이에요.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서워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60대부터 시작하면 20년 넘게 시간이 있어요. 이 정도 시간이 있으면 단기적인 등락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주식시장을 보면 중간중간 떨어진 적이 많았어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등요. 하지만 결국에는 다 회복했고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거예요. 안전한 쪽으로는 국고채 상장 지수 펀드를 추천해요. 이건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수익률은 연 4% 정도 되고 안전성은 최고예요. 성장하는 쪽으로는 국내 주식 상장 지수 펀드와 해외 주식 상장 지수 펀드를 반반씩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만의 위험을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 미국 주식 상장 지수 펀드는 정말 좋아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0% 넘게 올랐거든요. 물론 앞으로도 똑같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매달 50만 원씩 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식이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돼요. 자동으로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이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최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썼어요. 처음에 1억 원을 6대4로 나눈 다음에 매달 생활비에서 남는 돈을 조금씩 더 투자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실전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부동산 등등 모든 자산을 적어보세요. 빚이 있다면 그것도 빼고요. 둘째, 그 돈을 6대4 비율로 나누세요.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 있다면 4,080만 원은 안전하게, 3,020만 원은 성장하게 넣는 거예요. 셋째, 안전한 돈부터 배치하세요. 국고채 상장 지수펀드나 우량 회사채에 넣으면 돼요.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넷째, 성장하는 돈은 천천히 배치하세요. 한 번에 몰아넣지 말고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나누어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타이밍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다섯째, 1년에 한 번은 비율을 조정하세요.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50%가 넘었다면 일부를 팔아서 안전한 자산에 넣고 주식이 떨어져서 비중이 줄었다면 안전자산 일부를 주식 쪽에 보충하세요. 이 과정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구조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국민연금 연기를 고려하세요. 건강하고 여유가 있다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기해 보세요. 연기할 때마다 수령액이 연 7.2%씩 올라갑니다. 5년 연기하면 총 36%가 늘어나는 셈이죠. 수명이 길어질수록 이득입니다. 일곱째, 월 3,050만 원 정도의 소득 활동을 해보세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소득이 있어야 자산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생활비 충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하세요. 매일 30분 걷기, 술, 담배 줄이기,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위험은 질병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건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자산을 64로 나눠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 연기 가능 여부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3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앞으로 30년, 4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